오늘은 농사꾼 삼식이 임금이 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은 휴가 갔다 오느라고 하루 빠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 어느 평화로운 시골에 4명의 자식을 둔 부유한 농부가 살고 있었다. 맏아들은 장군이 되려는 야망에 불타서 무과에 합격하여 무사가 된 일석이었고, 둘째 아들은 사업을 크게 해서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장사꾼 이석이었다. 그런데 두 형과는 달리 셋째 아들 삼석은 농사 말고는 다른 일을 할 줄 몰랐다. 아무리 봐도 머리 쓰는 것이 평균 이하였고 순박하고 성실한 데다 남을 속일 줄 몰랐는데, 특별히 어린애들이 그를 좋아해서 길에서 만나면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달라붙어 엉겼다. 고명딸 사수는 말하지도 듣지도 못했지만 눈썰미가 좋고 남 돕기를 좋아했다. 자식들이 장성하자 아버지는 세 아들에게 자기의 재산을 공평하게 3분의 1씩 나누어 분배했다. 막내 삼석에게 나누어준 재산은 남은 세월 동안 늙은 부모를 봉양하고 제대로 시집가기가 어려운 누이 동생을 늙도록 보살필 것까지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무사일석은 집을 떠나서 독립한 이후 사치가 일상의 전부인 정승이 딸과 혼인했고, 장사꾼 이석은 돈 쓰는 것이 유일한 낙인 부유한 상인의 딸과 결혼했는데 문제가 생겼다. 일석은 명문가 출신인 아내의 사치를 감당할 돈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석은 더욱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아버지를 찾아와서 남은 재산 3분의 1을 저희에게 달라고 칭얼거렸다. 아버지가 남은 재산은 삼남과 사순의 몫이라고 꿈도 꾸지 말라고 말했지만, 두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인 삼석과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사순이 재산을 가져봐야 무엇하냐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삼석이 해맑게 웃으면서 자신의 몫으로 남아있던 재산을 흔쾌히 두 형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고 보니 신부에게 줄 신부값이 없었다. 그래서 그렇게 가고 싶은 장가도 못 간 채 부모님과 여동생을 돌보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다. 한편 땅 밑에서 살아가던 대장도깨비는 아들 삼형제가 유산 분배 과정에서 서로 싸워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못마땅하고 재미가 없었다. 인간이라는 종자라면 돈을 앞에 두고는 형제고 부모고 간에 치고받고 싸워야지 화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적어도 대장도깨비가 아는 인간들은 모두 다 그랬다. 그래서 졸개인 작은 도깨비 3마리를 보내서 형제들의 사이를 나쁘게 만들려고 했다. 대장도깨비는 작은 도깨비를 보내서 삼형제에게 골탕을 먹인 다음 모두 망하게 만들어서 모이게 만들면 형제끼리 드자비를 벌여 싸울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는 한 명씩 맡기기로 했다. 첫 번째 도깨비는 이길 수 있다고 일석의 허영심을 잔뜩 부추겨 옆나라와 전쟁을 일으키게 한 뒤 패배시켰고, 두 번째 도깨비는 이석을 속여 물건을 잔뜩 사게 한 뒤 모두 비를 맞게 하여 못쓰게 만들어서는 빚더미에 올려놓았다. 결국 두 형제는 폭삭몰락하고 망해서 그동안 쌓았던 지위와 돈을 몽땅 잃게 되었다. 한편 삼석을 맡았던 세 번째 도깨비는 삼석이 마시는 물에 독 있는 침을 뱉어서 삼석의 배를 아프게 했다. 그러고는 삼석이 밭을 갈 때 땅을 돌처럼 단단하게 만들어서 쟁기질을 어렵게 했다. 하지만 복통에 시달리고 땅이 딱딱해졌는데도 작은 밭두둑 하나만을 남기고 나머지 밭을 삼석은 죄다 갈았다. 이튿날 삼석이 돌처럼 단단한 밭을 마저 가는데 이번에는 성공해야지 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은 세 번째 작은 도깨비는 흙 속에서 삼석의 쟁기를 다리로 꽉 움켜잡고는 이를 방해했다.
삼석은 흙 속에 나무 뿌리가 새로 돋아났나 싶어서 손을 넣었다가 작은 도깨비를 보고는 잡아 올렸다. 삼석이 도깨비를 보고는 나쁜 놈이라고 여겨 쟁기로 내리치려 하자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도깨비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면서 원하는 소원을 말하면 들어주겠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삼석이 자기의 복통을 멈추게 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도깨비가 풀뿌리 3개를 내어줬다. 풀뿌리 하나를 삼석이 먹어보았는데 먹자마자 복통이 싹 나았다. 약속대로 삼석이 도깨비를 놓아주자 도깨비는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는 땅속으로 달아났다. 저녁이 되어 밭일을 마친 삼석이 집으로 돌아가자 전쟁에서 패한 일석이 집으로 돌아와 있었다. 함께 저녁밥을 먹는데 일석의 아내가 삼석의 몸에서 참기 힘든 악취가 난다고 쫑알거렸다. 그러자 일석은 삼석에게 밖에 나가서 밥을 먹으라고 했다. 삼석은 웃으며 그러겠다고 말하고는 암말에게 먹이를 줄 시간이라며 빵과 코트를 챙겨서 나갔다. 일석을 전쟁에 패하게 한 첫째 도깨비가 셋째 도깨비를 대신해서 삼석을 골탕 먹이러 왔다. 첫째 도깨비는 삼석이 풀 베는 것을 방해하려고 풀이며 보리 따위를 몽땅 헝클어 놓고 삼석이 낫지라는 땅 속에 단단한 돌을 쳐박아서는 몽땅 낫에 이가 빠지게 만들어 놓았다. 아무것도 모르는 삼석은 별일이 아니라는 듯 집에서 숫돌을 가져와서는 낫을 다시 갈고 보리떡도 가져와서는 먹어가며 풀을 다 벨 때까지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 저녁 무렵에 헝클어진 풀을 몽땅 베어버린 삼석이 내일은 보리를 베어야겠다고 혼잣말했다. 그 말을 들은 첫째 도깨비가 이튿날 아침에 방해하러 갔더니 밤새 보리를 깨끗이 추수해버렸다. 약이 바짝 오른 도깨비는 보리낫가리 속으로 파고 들어가 보리를 몽땅 썩혀버리려 했다. 그러다가 보리낫가리 안이 따뜻해지자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삼석은 추수한 보리단을 갈고리로 찍어서 나르다가 보리낫가리 속에서 잠든 첫째 도깨비를 발견했다. 삼석이 녀석을 셋째 도깨비라고 오해하고는 이 빌어먹을 녀석이 또 나타났다면서 패대기 치려 했다. 그러자 도깨비가 빌면서 보리단을 군사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주고는 잽싸게 땅속으로 달아났다. 일을 마치고 삼석이 집으로 돌아오자 사업에서 망한 둘째 형 이석이 집에 돌아와 있었다. 저녁을 먹으려 할 때 이석의 부인이 심한 악취 때문에 불쾌하다고 말하자 이석 역시 그런 냄새가 난다고 말하며 삼석에게 밖에서 밥을 먹으라고 했다. 삼석은 이번에도 말먹이를 주러 나가야 한다고 말한 다음 외양간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첫째와 셋째 도깨비가 실패하자 이석의 사업을 망하게 한 둘째 도깨비가 삼석을 골려주러 왔다. 그때 삼석은 들일을 모두 마치고 형들이 살 집을 지으려 나무를 베러 간 상태였다. 삼석이 나무를 베자 나무가 쓰러졌는데 미처 피하지 못한 둘째 도깨비가 나무에 깔렸다. 기가 찬 삼석이 또 나타났냐며 도끼로 내리쳐 죽이려 하자 둘째 도깨비는 나뭇잎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금돈으로 바꾸는 법을 삼석에게 가르쳐줬다. 삼석은 가지고 놀면 재미있겠다며 좋아했고 그 틈을 타서 둘째 도깨비 역시 잽싸게 땅속으로 달아났다. 형들에게 줄 집을 다 지은 삼석은 막걸리를 담가 동네 잔치를 벌이지만 첫째와 둘째는 초청에 응하지 않았다. 삼석은 도깨비들에게 선물 받은 것을 이용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금돈을 뿌리고 군사들에게 북을 치고 나팔을 불게 해서 마을 사람들을 즐겁게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두 형은 삼석에게 부탁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군사와 금돈을 만들어서는 집을 떠났다. 일석은 전쟁하다 보니 군사의 숫자가 늘어나서 군사들에게 줄 월급이 부족해졌다. 이석은 장사로 큰 돈을 벌었는데
돈이 많으니 자기의 재산을 지켜줄 군인이 필요해졌다. 일석과 이석은 삼석에게 가서 금돈과 군사를 더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상하게도 삼석이 입을 꼭 닫았다. 그 이유를 물어보니 일석의 부하가 칼이 얼마나 잘 드는지 보려고 어느 여인의 죄 없는 남편을 죽였던 사실과 마을의 어떤 여자가 자기 아이들에게 우유를 주려고 기르던 암소를 팔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석이 금돈을 주고 억지로 가져간 일을 언급하면서 나쁜 일에 군사와 금돈을 썼기에 그렇다고 하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삼석은 고향집에서 부모님을 봉양하면서 노이 동생과 함께 살았다. 한 번은 키우던 개가 늙어서 병에 걸렸는데 죽을 것 같아 슬퍼하면서 개가 좋아하는 보리빵을 주었다. 그때 도깨비에게 받았던 3개의 풀뿌리 중 남은 2개 중에 하나를 빵과 같이 줬더니 병이 깨끗이 나았다. 이걸 본 부모님이 놀라서 삼석에게 어찌된 일이냐 물었다. 그래서 삼석은 자신에게 어느 병이든 치료해주는 풀뿌리가 있다면서 그 뿌리가 생긴 연유를 설명했다. 삼석의 말을 들은 부모님께서 공주님이 위독한 병에 걸렸는데 병을 고치는 사람을 부마로 삼을 것이라고 임금이 약속했다고 알려줬다. 마침 아직 풀뿌리가 1개 남아있던 삼석은 장가도 가고 싶고 공주에게 가기로 결심했다. 떠날 준비를 하던 중에 죽을 병에 든 어떤 거지노파가 와서 그 풀뿌리로 자기를 치료해달라고 했다. 삼석은 그 여자가 불쌍하다며 하나 남은 풀뿌리를 줘서 그 할머니를 치료해버렸고 그 모습을 본 부모님은 무슨 짓을 했냐면서 탄식했다. 부모님을 슬프게 만들기 싫었던 삼석은 풀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공주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하늘이 도왔는지 삼석이 공주를 만났을 때 손에 남아있던 풀뿌리의 기운 덕에 공주의 병이 나았다. 왕은 기뻐하면서 약속했던 대로 삼석을 부마로 삼았다. 세월이 흘러 왕이 세상을 떠나자 삼석이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다. 삼석이 할 줄 아는 것이라곤 농사를 짓는 것뿐이었다. 따라서 정치는 당연히 못했다. 왕궁에 앉아서 놀고 먹기만 하자니 좀이 쑤신 삼석은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농사를 지으러 다시 들러나갔다. 나라를 다스리지 않고 농사나 지으러 가는 왕에게 실망한 신하들이 하나둘 떠나가도 삼석은 걱정하지 않았다. 돈을 훔쳐간 사람을 재판할 때는 돈이 필요하니까 훔쳤을 테지. 라며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았다. 모든 국민이 국왕을 바보라고 한다는 신하의 말에 삼석의 반응은 그게 무슨 실없는 말이라는 듯이 바보를 바보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였다. 처음에는 그런 바보 같고 엉뚱한 삼석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왕비는 무척 걱정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삼석이 왕이 된 이후로 나라에 잘못된 일이 하나도 없었고 백성들의 얼굴은 밝기만 했다. 백성들은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어났다. 해가 뜨면 일하러 나가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다. 배고프면 먹고 배부르면 웃었고 봄에 일하고 가을에 거두었다. 임금인 삼석은 백성의 삶에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신하가 옆에서 간언하면 이렇게 대답했다. 회오리 바람은 아침나절 계속 불 수 없고 소나기도 종일 내릴 수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천지자연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늘도 소나기를 종일 내리게 할 수 없는데 제가 뭐라고요? 그러니 백성들에게 간섭하고 지시하면 안 됩니다. 천지자연이 그렇듯 놓아두면 다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삼석을 믿는 공주는 시누이인 사순에게 농사일을 배워 왕인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었다. 그러자 머리에 먹물이 잔뜩 든 선비들이 바보왕이 다스리는 곳에서는 살 수가 없다면서 떠났다. 세월이 가자 삼석의 나라에는 낯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백성들만 남게 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국왕 삼석과 마찬가지로 땀 흘려 농사를 짓고 서로서로 도우면서 화목하게 지냈다. 그래서 삼석이 왕이 된 이후 나라에는 전쟁이 없었고 형제간이나 이웃 사이에 다투거나 싸우는 일도 없었다. 삼석의 나라 백성들은 저녁이 되어도 살인문을 걸어 잠그지 않았고 머리가 백발인 노인이 짐을 들거나 이고 가면 어디에선가 젊은이가 호련 나타나서는 그 짐을 들고 앞장섰다. 쌍둥이 형제 중 한 사람이 아프면 나머지 다른 한 사람도 같이 아픔을 느끼는 것처럼 백성들은 모두 서로를 같은 몸으로 여겨서 서로를 자기의 간이나 심장처럼 여겼다. 백성들은 이웃 사람이 기쁘면 가서 같이 기뻐했다. 그러니 기쁨이 2배가 되고 4배가 되었다. 그들은 기쁜 일보다 슬픈 일에 더 마음을 썼는데 이웃 사람에게 흉한 일이 생기면 가서 같이 슬퍼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 슬픔이 반으로 2분의 1로 4분의 1로 8분의 1로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슬픈 일을 보면 그 슬픔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겨서 혼례 같은 좋은 일에 참석해서 같이 기뻐하지 않은 것은 용서해도 상례 같은 굳은 일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크게 잘못된 행동으로 여겼다. 세월이 많이 흘렀고 삼석의 나라에 대한 좋은 소문이 퍼지자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그러자 삼석이 어명을 내렸다. 우리나라를 떠났던 사람이 되돌아오면 누구든지 받아주겠다. 단 조건이 하나 있다. 손에 못이 박힌 자에게는 땅도 주고 집도 주겠다. 그리고 밥상에서 밥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손에 못이 박히지 않고 손이 부드럽고 이쁜 자에게는 땅과 집을 주지 않겠다. 그들은 직접 농사짓고 노동하면서 손에 못이 박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니 손에 못이 박힐 때까지는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없으며 남이 먹다 남은 것을 먹어야 한다. 손에 못이 박히면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땅도 주고 집도 주며 밥상에서 밥을 먹을 권리도 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이와 참고 문헌 그리고 자료 출처는 명기만 하고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